자율주행 시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우리가 실제로 보진 못하고 실제로 자율주행을 접하지는 않아도 관련 사업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뉴스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이 시대에 어떤 종목을 또 어떤 키워드를 잡아봐야 될까요? 항상 저에게 솔직하고 시원하게 잘 정리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김란 부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금요일은 우리 이정민 팀장님도 그렇지만 김란 부대표님도 아주 정리를 쏙쏙 쉽게 핵심만 전달해 주셔서 네. 저희가 되게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와달라고 제가 약간 아부의 멘트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죠. 13일 산업부가 자율주행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동차 산업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지금 뭔가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규제라던가 제도들이 정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가장 먼저 기술 개발도 개발이지만 그러한 기술들이 상용화가 됐었을 때 먼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가장 먼저 이 법규, 규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초석을 다지는 그런 내용들이 전일 발표가 됐었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하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동안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하드웨어만 자신이 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통신 기술도 그만큼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능력 거기에다가 역시나 하드웨어까지 자동차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좀 믹스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관계 유관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데이터를 응집할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을 다지는 법안이 전일 이제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제도 중요했지만 7월 같은 경우에도 산업 디지털 촉진법이 이제 또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보도가 될 때에 얼마만큼 구체화가 돼서 나오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로 들자면 네.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에서 내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요. 범죄의 그런 이제 행위에 있어서 주체가 결국 운전자입니다. 운전자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특히나 레벨 4의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됐었을 때에는 그 행위를 꼭 운전자에게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차체의 결함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결함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 규범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은 이미 지난해에서부터 마련이 되어 와서 점점 실질적인 그 세부 수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올해도 앞서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는 했었는데 구체적인 시행안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요. 네. 아마 연내에 계속해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그러한 이제 시행 세부 규칙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전일에 어느 정도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또 각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또 그리고 산업에 맞춰서 어떠한 이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데 적절한 지표가 되어질 것 같고요. 그럼 자율주행 안에서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봐야지, 뭘 봐야지 네. 피하던가 가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카메라는 다들 아실 거예요.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근감이라든지 정확히 장애물이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죠. 그리고 기상 악화 같은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아주 정확하게 장애물을 식별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정확도에서 조금 밀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카메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요. 여기에 레이더도 부착이 되게 됩니다.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장애물이 몇 미터 밖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정지되어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식별에 있어서 간혹 이제 오류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 고해상도에 있어서도 구현이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도는 비교적 높아서 긴급 제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레벨 1, 레벨 2 단계에서 지금 그 긴급 제동 센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레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라이다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라이다요. 라이다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몇 미터 밖에 있다 점으로 인식을 하는 것에 반해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형체를 어느 정도 정보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층별로 쏘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단점은 역시나 악천후 속에서는 이 정보 그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비가 단점. 많이 내린다던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점이 있어요.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성차로 구현을 해냈을 경우에는 탑재가 되면 차량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데다가 네. 외관에다가 이거 차량 루프 이런 데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차량 외관에 이미지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요소가 돼요. 그래서 네. 차량을 선택을 할 때 디자인을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이다를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부품 요소로 좀 보시지 않을까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비싼 꼴배기 싫은 거네요. 라이다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네. 운전 그 기술에 있어서 약간 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노년층이 많이 그 노년층이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제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라이다 같은 아주 정확도에 가까운 이런 그 부품들이 탑재가 됐었을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은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을 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의 핵심으로 이제 눈,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율주행을 만드는 회사들은 분명히 이런 눈을 선택해야 될 텐데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많을 테고 주로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도 있을 테고 테슬라도 있을 테고 그런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기업들과 어떤 눈을 손을 잡았나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약간 단독 행보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 세 가지 모두 사실 좀 필요합니다. 이 부품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믹스를 하고 또 외관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탑재를 하느냐가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할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만 부착을 하는 형태로 지금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을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싼 단가와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탑재를 하는 것에 있어서 라이다를 탑재를 하는 것에 있어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미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도요. 카메라만 8대가 부착이 됩니다. 대신에 레이더도 없고 라이다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었냐면 이제 벌써 몇 년이 흐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시범 주행에 있어서 한번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테슬라에. 예. 이제 카메라만 달다 보니까 원근감도 떨어지죠. 색깔도 하얀 그 트럭이었어요. 하늘하고 네. 또 흰색 트럭이었죠. 맞아요. 구분을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러한 기술을 완전히 믿고 내 몸을 자동차의 기술에 믿고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더해지고 있고요. 이제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대다수의 많은 그 해외 기업들은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 모두 탑재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 서울 모터쇼에 선보인 아이오닉 Q 모델 같은 경우에도 라이다가 무려 5대가 달려 있고요. 레이더가 12대, 카메라 14대에서 총 31대가 달려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도 좀 외관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약간 좀 비기 싫은 그런 외형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꼴배기 싫은, 비기 싫은 오늘 예. 우리 김남부 대표님 입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품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로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런 현대그룹주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김남 부대표님은 완성차 쪽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에 납품할 수 있는, 혹은 애플카가 또 손잡을 거라고 예상되는 네.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품으로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재주가 먼저 갈 것인지 또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먼저 주가가 오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한창 이제 분분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관련주들이 한 차례 시세를 나타낼 때 거의 이제 순서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비슷한 행보를 보여왔었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 안에서도 속도차나 시간차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애플카와 관련된 자율주행 기술, 모듈 관련주들부터 포함을 해서 하드웨어를 또 담당하는 업체들, 또 센서 기술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 또 통신 서비스, 데이터와 관련된 업체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조금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현대모비스,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 있는 종목은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회사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주가의 레벨이 너무 높아져 있었을 때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한다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될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현대모비스가 또 납품을 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이번에 CES에서 메타버스를 또 접목한 미래 모빌리티를 시연을 했는데, 이 완전 자율주행의 필수 그 기술이나 센서들을 또 보여주면서 직각 주차 있잖아요. 직각 네. 주차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운전자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드리프트 같은 그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직각 주차라든지 제자리 회전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 현대모비스 등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하나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종 우리가 그 자율주행 시대에서 최근에 자율주행 기능을 G90에 G90에 탑재한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도 이 자율주행 산업을 국내 안에서 주도할 것이다. 또 많이 간 종목보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구간에서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전장으로 인해서 카메라 시장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올해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LG이노텍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니까 네. LG이노텍, 그리고 우리 김남부 대표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 다 들어볼게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료가 함께 걸쳐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율주행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함께 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시연되기 쉽고 또 시장이 확대되기 쉬운 그런 부품이 있다면 과연 뭐겠습니까? 바로 카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먼저 시장에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서 LG 이노텍의 기술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무게가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학적인 모듈 기술 외에도 또 데이터, 통신과 관련한 그런 데이터를 또 확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를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에는 LG 이노텍의 앞으로의 주가 미래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네.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신규의 관점에서 좀 진입을 하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보유자 영역 안에서 보유자분들이 이미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직전에 지금 43만 원 선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43만 원 선을 1차 목표가로 해서 그 구간대를 얼마만큼의 대량 거래량을 실어서 또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목표 주가를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은 목표가를 그렇게 단계적으로 좀 설정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 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MC넥스인데요. MC넥스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 전문 업체입니다.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었고 이 자율주행 등이라든지 자동차용 카메라 매출 비중은 아직 10%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쓰일 곳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기판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듯이 전장 쪽에 사용 쓰임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MC넥스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LG전자랑 현대모비스 등이 주요 고객사이면서 이번 CES 안에서도 차세대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차량 외부도 외부인데 내부에 달아서 승객이라든지 운전자의 그런 지금 현재 뭐 동공 상태 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시장까지 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개발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역시나 중요합니다. MC넥스를 선정을 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규의 관점에서 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이한 레벨에 있는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65,000원 선까지 네. 지난 고점 66,000원 선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까지는 1차 목표가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좀 끌고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MC넥스 목표 주가 65,000원. 이 기업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LG이노텍과 함께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자율주행 단순히 하나 애플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시장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기업들 같이 공부해 볼게요. 지금까지 김남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